우리나라만 지금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개인들도 좀 감마하는 게 좋습니다. 예. 도랑 치고 가지 잡고. 예. 그래서 이제는 좀 후순위로 밀리는 거지 삼성전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식회 스트리트 파이터 대일장입니다. 네. 자, 오늘도 증시. 근데 좀 생각보다 미국 증시 그 오른 거에 비해서 좀 찜찜한 하루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SK 하이닉스도 물론 3% 올랐습니다만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증시도 보고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시죠. 이번 주는 지수는 그냥 막 건지 그만 그렇게 하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 금액을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 종합지수가 2,700 여기서 약간의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2,700 여기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위로 가면은 저항이 계속 나오는 것 같는데 일단 이번 주 외국인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날짜 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한 1조 정도 꾸준하게 샀습니다. 계속 1월 달부터 계속 현재 10조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1조 3천 정도 팔고 기관이 한 2,500억 정도 매수. 자, 이렇게 되고 또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10조 5천억. 작년에 한 1조 정도 매수했는데 벌써 거의 작년에 매수 금액 정도 도달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만 이게 사고 약 50몇 조를 외국인들이 팔고 이제는 일본 이렇게 밸류 때문에 상승하는 거 보고 또 중국 돈이 좀 네. 빠지고 그 돈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여기서 2,700 요 근처에서 좀 숨고르기 하다가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도 현재 예산 신고가, 나스닥도 약 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S&P 500 신고가, 자 반도체 신고가, 니케이 신고가, 대만, 독일, 자 우리가 이웃단합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해, 심천, 상해 종합, 항생, 중국도 상승. 우리나라만 지금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6일 날 정부 밸류 프로그램이 나온다면은 또 이 외국인들 현재 이 매수세만 따라든다면은 상승을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대행주 쪽에서 상승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 이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나서 이것이 세론 뉴스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또 뭔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모멘텀으로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이냐, 이거 참 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저는 이 프로그램 보고 바로 삼천 간다고 여의도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서는 처음인데 저쪽 전주 어디에서는 누가 더 먼저 했는지도 모르죠. 아니 어쩌다 간에 여의도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을 좀 깊이 연구했지 않겠나. 일본. 예,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 금융감독원 그 이복현 우리 감독원장께서 또 그 검사 출신이고 해서 좀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계속 밀어붙이지 않겠나. 저는 이 정책이 3년 정도 남았는데 대선까지 계속 밀고 갈 가능성이 많다 보입니다. 네. 좀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 소각. 그렇죠. 벌써 은행 뭐고 증권사에서 벌써 프로그램 놓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재벌 회장님들 뭐 떡볶이 먹자 하면 다 와서 또 먹고 하고 이러니까 뭐 SK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소각, 배당. 자 그렇게 한다면은 벌써 증권사에서도 ETF가 1호가 출시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밸류 프로그램이 정부 그다음에 기업 또 개인들이 따라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계속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예.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이 국민들의 돈을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가장 좀 쉬운 방법이 이 주식을 통해서 아니겠냐. 그렇다면 다음 대선, 그러니까 한 앞으로 3년간은 계속해서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큰 어떤 이슈로 뭔가 더 서로 경쟁적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정부에 그냥 단발성으로 이렇게 뭐가 하는 게 아니고 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는 한다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금지, 또 정부에서 이제는 또 보완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공매도를 또 전면 만약에 개방한다면은 MSCI 지수를 편입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MSCI 지수에 편입돼야만 종합지수가 4천, 5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멀게 보고 이번에 6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은 정부에서도 요 앞에 정부가 추진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약간 멈춰 있는데 MSCI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면은 이 계속 프로그램과 MSCI 편입되고 외국인 돈이 들어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종합지수 또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공매도로 전면 개방해야 됩니다. 네. 또 하나는 환율을 24시간 정도 그럼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기업들이 IR 할 때 재무제표, 뭐 지표 같은 경우로 영어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네. 부분은 정부에서 도와준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환율도 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만 이렇게 개방된다면은 MSCI 지수에 편입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 경제 규모가 8% 정도 차지하는데 사실 돈이 8% 정도 펀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3%밖에 안 들어와 있다 합니다. 그럼 한 5% 정도 더 들어온다면 학자들마다 좀 주장은 다른데 4,500, 뭐 5,000, 4,000은 간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추진한다면은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다음 주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갈지 참 저도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약간 불안도 하고 참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막상 닥쳐봐야지. 왜냐하면 오늘 같이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장이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로 정강 후약이 돼버리고 코스피도 어쨌든 정강 후약으로 끝나버려서 예, 일단 기대 심리로 그동안에 약간 올라온 종목들이 많고 약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문난 잔치에 막상 가보면은 잔치 국수만 먹고 옵니다. 그래서 26일 날 발표가 된다면은 약간의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종목들은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성생명 최근에 엄청나게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수, 또 기아차, 현대차, 또 삼성물산 자, 이런 종목은 쉽게 조정이 안 나오고 다른 종목들은 약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된다면은 그다음에 증권사 그리고 각 투신 또 개인들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은 바로 증권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ETF 종목 오늘 1호가 출시됐답니다. 예. 결국 밸류에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편입하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보니까 이 종목들이 쭉 많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약간 조정받고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ETF에 편입돼서 예. 어차피 타드릴 수 있는 예. 저쪽에서 계속 모아야 될 테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ETF 종목이 예를 들어 배당 이렇게 현재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배당 그리고 고배당 이렇게 ETF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주에서 이런 경우도 많이 없기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 ETF 이렇게 종목을 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출시하자마자 돈이 들어오고 이 종목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주회사 또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ETF 종목이 출시될 때 이 종목을 다 편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여기 보면은 LG 뭐 11%, SK 10%, 자, 이렇게 100%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거의 비슷하게 종목을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개인들은 제가 볼 때는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이게 ETF 종목을 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고배당, 예. 고배당 종목 이 두 종목 정도, 그 다음에 지주회사,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밀려 있을 때 매수 후 좀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일본처럼 일본이 밸류 PBR이 1 종목이 양 3, 4 된 종목이 많이 나왔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이런 종목은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오늘 그 어쨌건 엔비디아의 어떤 그 실적 서프라이즈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 오늘 오른 종목들 보면 SK 하이닉스와 연관돼 있는 그런 소부장들 네. 이런 쪽의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 이런 평이에요. 네, 좀 상승 많이 했다가 다시 조정이 왔는데 현재 저는 하이닉스는 원래 뭐 저 앞에서 17만 원, 18만 원 간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 그죠? 네. 우리 대표님 안타깝게도 매도했죠.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고점을 찍고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많이 샀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 약간 조정받고 다시 이 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유자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18조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삼성전자 편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들어왔을 때 약간 매도 그렇게 그냥 간망 그리고 종합지수가 잠깐 위로 간다면은 다른 데 좀 외국인들이 사고 다시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겠나.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9만 전자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오를까? 가지고 있는 분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 엔비디아하고 연결돼서 실적 좋아지면 막 난리가 나는데 삼성전자는 이럴 때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뭔가 이게 완전히 이 AI 시대에서 완전히 뒤처져 있나? 경쟁력이 없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작년에 18조 외국인들 편입했잖아요. 굳이 그렇게 지금 편입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삼성전자 외국인이 그렇게 살 정도면 아직은 믿어도 됐다. 그렇죠. 올해도 샀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좀 후순위로 밀리는 거지 삼성전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저는 9만 전자 넘어간다 봅니다. 예. 그래서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매수 시점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매수 시점. 그 얘기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더 안 빠질 가능성이 많죠. 대신 이제 횡보의 기간이 좀 길 수 왜냐하면 있다. 삼성전자는 종합지수의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하고 연동돼 움직입니다. 외국인을 팔아도 팔아보기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2,700 근처의 종합지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수가 하락하지 않는 한 종목 거의 하락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막 약 위로 간다면은 좀 하반기 때, 상반기 때 좀 약간 좀 이따 다시 들어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막 딴 거는 오르니까 그냥 모르겠어 하고 그냥 팔아버리고 딴 걸로 갈아타려고 하시는데 다른 건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거 좀 인내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렇죠. 만약에 물린 분들은 배당 좀 받고 기다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혹시 또 매도하고 나서 그 종목이 또 다른 종목을 매수했을 때 간다는 보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정말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도 역시 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될지 다음 주에 상승 예상되시는 종목들 있으신가요? 지금 종목이 없고요. 왜냐하면 PBR 종목으로 가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상하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인들도 좀 감마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26일 발표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 추이를 보고 작전을 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 종목 자 하나하나 코드 넘버 여기 있으니까 한번 제가 쭉 찍어 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인가요? 그냥 뭐 고배당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예. 코드 넘버 다 있으니까. 뭐죠? 코드 이름이 뭐죠? 104
530 그냥 고배 치면 됩니다. 고배당 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배당. 이름에서 고배당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코드 넘버를 우리 네. 아니요, 그럼 PD께서 한번 불러주시죠. 지금 예, 코드 예. 넘버만. 자, 코드 넘버 161510 네. 그다음에 이는 고배당. 자,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104530 그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아까 LG 회사 이렇게 편입하는 거 307520 그다음에 배당 많이 주는 325020 자, 밸류가 낮은 종목 편입하는 겁니다. 이 종목. 네. 예. 그러면은 244670 자, 보험에서만 편입해 놨습니다. 그러면 140700 그다음에 은행 국민은행 쭉 편입해 놓은 겁니다. 예. 466940 그다음에 또 고배당 하는 종목들 설명하겠습니다. 예. 279530 자, 은행 예. 091170 자, 정권에서만 편입해 놨습니다. 예. 102970 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종목을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배당 같은 게 보니까 1년에 약 6%, 약 7% 배당해 줍니다. 예. 네. 지금 사서 배당 받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예. 마당 쓸고 동중 죽고 예. 그렇게 보면은 이 종목들이 좋지 않겠나. 그럼 종목을 두세 개 이렇게 분산시키고 있어 특히 은퇴자들 예. 돈이 원금이 좀 많은 분들은 이 종목을 그냥 가감하게 베팅해서 좀 길게 가져가면은 크게 수익 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 예. 아니면은 근데 그런 그 의견도 있더라고요. ETF를 저렇게 사는 거는 예. 그 대신 수익이 좀 작아지지 않겠냐. 예. 안전할지는 몰라도. 예. 그래도 개인들이 종목을 딱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아, 그리고 지금 시점에선 자기들이 비율을 그냥 한 종목 몰빵한 것이 아니고 보면 비중 높은 거는 10%, 12%, 5%, 3%, 2%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고배당 같은 경우 1년에 한 6%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3년만 배당 받고 또 이 종 배당 받았을 때 또 사고 또 사고 한 3, 4년만 사면은 1억 투자하면은 1년에 3년, 4년 후에는 3천만 원 정도 계속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퇴자들은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 내가 10억, 예를 들면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고배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배당 받고 만약에 3, 4년 동안 다시 또 매수 이렇게 한다면은 한 5년 후에는 만약에 내가 10억 했다. 1년에 3억, 2억 정도는 배당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욕심을 내지 말고 예. 그 하긴 또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릴 필요가 있을 경우 맞습니다. 은행에 이자 은행 넣는 것보다 요즘은 제가 저도 이제 부동산은 좀 하진 않지만은 꼬마 빌딩 같은 거 투자하면 2% 1%도 안 나온답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이 ETF가 좋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뭔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방관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 이러한 정책, 종목들을 보자. 듣고 이 종목은 빠르게 또 상승하지 않습니다. 약간 눌렀을 때 편입하고 이제는 장기적으로 갚이는 거죠. 예. 계속 그리고 사모으는 방식으로. 예. 저도 그래요. 사실은 언젠간 은퇴하겠지만은 은퇴하면은 요 배당 주식을 많이 사가 놓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은퇴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또 슬퍼지네요. 아니 제가 120살까지 살라고 하기 때문에 은퇴는 아직 한 50년, 30년 기다려야 됩니다. 예. 제가 괜히 슬퍼했군요. 제가 먼저 가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대입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